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벤코리아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태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댓글들을 보면 한국에 가면 태국인들은 차별받을 거다. 한국을 방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국에서 온 소밍 씨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한국을 직접 방문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소밍 씨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태국의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들과는 정말 다른 진실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밍이에요. 저는 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운 좋게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류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행사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추첨으로 받게 된 거죠. 사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이후로는 몇 달 동안 한국 여행 준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죠. 한국은 한류 덕분에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잖아요. 저도 평소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자주 즐겼고 그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기대도 컸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몇 달 전부터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벌이는 작은 이슈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과 관련된 논란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감정이 빠르게 퍼졌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연간 60만 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40만 명조차 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왔고 그때부터 저도 한국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걱정에 불과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혹시 한국에 갔다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쾌한 시선을 마주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하루하루 쌓여갔고 그 결과 한국 여행이 더 이상 설레고 즐겁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부러워했고 한국에 가게 된 걸 축하해줬어요. 그러나 다른 일부 학생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특히 저와 친분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한국에 가지 말라며 괜히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쫓겨나서 상처만 받고 울게 되면 어쩔 거냐 하며 절대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수업 중에 한국에 대한 토론이 생기면 한국의 부정적인 사례를 들고 와 비판하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혼란스러워졌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한국에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 들러서 한국행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결정은 한번 내리면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한국에 가는 걸 포기했다고 알렸어요. 그러던 중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면담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면서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면담 당일 저는 교수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제 결정을 말씀드렸죠. 교수님, 최근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져서 결국 한국에 가는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셨고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듯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고 면담이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뉴스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과연 모두 정확한 걸까? 그 부분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너무 휩쓸려서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제 원래의 열정과 설렘이 외부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에 의해 억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교수님은 이어서 내가 한국에 가서 겪을 경험은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판단해야 할 거야.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나 문화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법이지.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순간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는 이유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그간의 고민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다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휘둘려서 확신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행을 포기했던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는 걸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괜히 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교수님은 제가 느끼는 불안함을 읽으신 듯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 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나도 알고 있어. 몇 달 동안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잖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문이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여론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려는 거야. 그게 너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만 한국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은 작년에 한국에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 다녀온 선배들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그 경험 덕분에 취업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제가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교수님은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대부분 한국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아. 특히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람들이나 한국에 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조장하기도 하지.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편협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정말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한국에 가면 태국인이라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던 것이 떠올랐죠.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한국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할 것들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결국 교수님의 지시로 제가 제출했던 포기각서도 회수되었고 덕분에 한국에 가게 되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교수님과 다른 학생 여러 명이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긴장이 가시질 않았어요. 한국에 가는 게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내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그 불안감이 쉽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 때문에 걱정이 커졌죠. 특히 한국에 가면 태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정작 비행기에 함께 탄 다른 학생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두 하나같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비행기 안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 맛볼 음식, 가볼 관광지, 그리고 쇼핑할 계획에 대해 들떠 있었죠. 아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나만 혼자 괜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라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서로 장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제서야 어쩌면 내가 과도하게 걱정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우리를 맞이한 공항 풍경은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에 줄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거든요. 한 태국인 남성이 입국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봤던 그 사건인가? 정말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한국이 싫어질 뻔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고 그 상황을 인터넷에 어떻게 올릴지까지도 생각했죠.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태국인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듯했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성의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 남성의 옷차림과 행동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의 행색은 입국 심사가 쉽게 통과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옷은 낡고 초라했고 신발은 더러워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는 한국공항 직원들에게 거칠게 욕설을 퍼붓고 큰 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을까? 그의 무례한 행동과 불안정한 모습은 누구나 봐도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만약 방콕에 있는 쇼핑몰에서도 저런 태도였다면 입장을 거절당했을 것 같았죠. 그걸 본 순간 깨달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과장되고 부풀려진 건 아닐까? 그 남성은 분명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인터넷에서는 마치 모든 태국인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인터넷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달랐죠. 그 남성의 행동은 한국에서의 차별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그저 입국 심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죠. 주변의 다른 태국인 승객들도 그 남성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죠. 한국에서 태국인이 차별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너무 과장된 것이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인터넷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의존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 사건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기대감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겪은 일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을 단정 짓기엔 부족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내가 직접 보고 느낀 후에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상적으로 차려입고 준비가 되어 보였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심지어 한국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가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까지 말해주었죠. 그 순간 그동안 인터넷에서 봐왔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과장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에서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과연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듣기만 한 이야기로 모든 태국인이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요? 입국 심사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그 남성의 모습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의 거친 행동과 초라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을 거절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물론 그 입국이 거절된 태국인을 보고 난 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공항에서 마주한 그의 초라한 행색과 소란스러운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인상을 남겼죠. 이후 단체로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런 사람들도 정말 있긴 있구나. 대체 어떻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걸까? 라는 질문들이 오갔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속삭였지만 대화는 한국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 남성이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어요. 아마도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국 심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이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입국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금세 우리의 대화에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마주한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방콕과는 물론이고 태국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거리의 청결함, 정돈된 교통, 그리고 높은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우리를 압도했고,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정에 따라 큰 강당에서 한국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케이팝 스타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키가 크고 예뻤어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당당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끌었죠.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자유롭게 나누었고, 진심 어린 대화를 주고받으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번화가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걱정과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엔 걱정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친구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들은 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태국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 중엔 무작정 한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었어요. 한국과 태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여유로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또한 우리끼리 한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전혀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길을 물어보거나 물건을 살 때도 항상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응대해줬고, 작은 실수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잘 정돈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친절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때때로 외국인들에게 무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라는 걸 확실히 느꼈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왜 한국에 다녀온 선배들이 취업시장에서 우대받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단순히 한국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문화적, 경제적 힘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은 실패의 길이고, 반대로 한국을 수용하고 배우는 것이 나의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벤코리아 운동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부디 거짓된 정보에 속지 말고 실제 현실을 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부정적인 시선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고,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에서 온 소밍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소밍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친절한 한국 사람들, 질서 정연한 도시 환경,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